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었다고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결은 그 말씀에 따라서 대선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3,200명의 판사들을 모두 정치 판사로 의심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왜 이 시기에 대선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판결 과정에서 위헌위법함은 없었는지 반드시 국민들을 대리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는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성윤 의원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네, 이성윤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고요.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잘 나가세요. 자, 의원님들 계시고요. 냅두세요. 역사적으로 갈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사라질 분들 사라지시고, 제가 강제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지기현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까?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겠지, 이런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기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기현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일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입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14일 공개했던 해당 업소, 해당 룸사롱의 내부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 굳이 이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는 지기현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논평에 담은 대로 해당 업소 주인 출입할 당시에 그 룸살롱 주인과 지금 현재 룸살롱 주인이 동일합니다. 간판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태로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진만 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해당 업소의 홀 사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홀 사진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오랜 기간 이런 업태로 영업을 해왔고 저희가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입니다. 일단 특정한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사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지기현 판사의 입장 표명과 정말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이 사전에 지기현 판사랑 교감을 하고 오늘 입장 표명을 하게 했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진은 기자 여러분들께 파일로도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발송이 됐을 텐데요.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조사를-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